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구리 남양주요금소부터 토평까지만 답답하고요. 이후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막혀서요. 구리 나들목 이전부터 하월고까지 3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51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박지원입니다. 13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주 기자님,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린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나니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굶주린 국민들을 코로나에서 아무 상관. 누구 사면인지 모르지만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엉뚱하게 뉴스 자꾸 잘못 보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사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네. 한 명이 사면됐는데 나라가 갑자기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네. 뭐 뭔데요, 그 사람이? 영도자입니까? 네,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 그 세게. 그렇다고요. 네, 단정적으로. 감정이 전혀 없고요. 아니, 굶주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네. 그러면 사면 100만 번 더 해야죠. 만약 그게 된다면. 어제 저희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최정규 변호사가 나와서 책 불량 판결문 얘기도 좀 하고요. 재판 시간에 늦고 막말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써놓지 않는다. 그래서 성의 없는 재판, 불량 판결문 많다, 이런 비판 나오더라고요. 두 분도 재판받다가 법원 이거 좀 아닌데, 판사님 이거 좀 너무한데요, 이런 저는 늦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늦지는 않고 시간 잘 맞추시는 편인데, 그리고 뭐 사건이 요새는 10분 단위로 이제 변론이 짜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앞 사건이 미뤄져 가지고 뒤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막말 얘기를 이제 해서 그런데,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네. 반말 비슷하게.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네. 예,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왜 그 합의는 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막 드리면 엄청 혼을 내는 사람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복합니다. 우리 옛날 나중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줘요, 판사님들. 네. 그 사람 딱 기억해놨다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악의 점수가 사실 이게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그러냐면 그 최악의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판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재판하다 훨씬 보면. 많죠, 사실. 근데 이런 불만들이 왜 쌓이냐면 판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가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긋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이게 뭐 변호사들이 뭐 법관평가 회마다 써서 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치들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법농단이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내부에 이 법원행처의 인사권에만 눈치를 쓰고 외부는 쳐다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재판 받으신 분들도 저건 잘못됐다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불만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했는데요. 진짜 20살 때 공부를 참 잘했죠. 아니 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1등 했죠. 너무 잘해가지고. 제 친구 판사도 그 책을 이렇게 맞습니다. 눈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안경 두껍게 쓰고 네. 공 차면 뒤로 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거랑 인품이나 성품하고는 아주 정비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능력조차도 나이가 지나고 또 그게 하다 보면 실무에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밉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복되면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뭐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판사를 한다 그러면 뭐 법적 지식도 있고 네.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가 모든 걸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판사님들 많죠? 그게 훨씬 많아요. 훨씬 진짜, 많죠. 사실. 진짜 그건 인정. 근데 일부 판사들이 진짜 판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이거 얘기해 볼게요. 공소장 유출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피의 사실 공표 그거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요? 예,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더 나아가서 이규원 검사가 그 출국 금지 그 새벽에 10시 11시 12시입니다. 그 당시 김학의 출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번호 따고 했다는 허위 공문 작성죄 등으로 그 사건 수사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등이 공소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 실체는 보지 말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기소해놓고 지금 이 절차 지들이 만들어놓은 허블령 절차입니다. 공소장 딴 데 내지 말라고 공소장이 변호인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정리해가지고 유출해버렸어요. 이 절차 사건을 따지는 데서 이 절차를 또 위반하고 있는 게 무슨 어폐가 됩니까? 흥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 변호사 얘기는 지금 공소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문제를 삼은 그 본질도 결국에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소장을 이렇게 덜컥 공개해버리는 것도 또 절차상의 논란이라는 거죠. 왜 이런 누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판에까지 넘겼는데 왜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런 문제가 아니 그냥 그 일만 해요. 그냥 일 자기 수사하고 기소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왜 또 뭐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검사 뽑아준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고 일 많다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이해가 안 되고 흥분하세요? 이래 왔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래 왔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말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몇 년째 얘기하는 것 중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훈령을 고쳐서 이게 공소장부터는 발표할 수 있다라고 고치던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내부의 훈령이니까 어겨도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전 법도 제 마음에는 안 드니까 어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좀 더 나아가서 결국 그 내용들 보면 조국 전 당시 수석, 박상기 장관, 뭐 윤대진 등등 뭐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더 비열하고 찌질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또 그중에 문제됐던 윤대진도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직권남용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성윤이 범죄면 똑같은 범죄예요. 전화하면 이제 범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 후배 검사들한테. 그런데 왜 이성윤만 기소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소를 시키더만 또 윤대진은 공수처로 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윤하고 똑같은 범죄, 유사한 범죄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결정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보고 이거는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게 과연 이게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혹시 검찰에 최근에 조사받고 그런 거 지금 검찰 사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애초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건 때도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어 왔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내가 취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공소장을 딱 언론에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공소장을 딱 공개를 해버리면 검찰의 시각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 알 권리다. 왜 정권에 불리한 기소 공소장 유출만 문제 삼냐 이렇게 언론에서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단순하게 정권에 불리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일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법을 다루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방적 의견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검찰 중립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검사가 그렇죠. 그 자기 전산망에 공소장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요약했어요. 잘 보기, 기자들 보기 좋게. 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기 공수처에서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현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의혹을 또 수사하기로 했고요. 이규현 검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이규현 검사가 지금 한 가지는 기소가 이미 돼 있습니다. 검찰 통해서 그 출국 금지 관련된 허위 공문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공수처에서는요. 윤중천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과거사 진상조사를 하면서 그게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보도가 됐죠. 나왔죠.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져 네, 알려져 있죠. 네. 그 부분을 지금 1호 검사 1호 사건이죠. 검사 1호 사건이고 공수처에서는 3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맥락은 사실은 그거랑 같아요. 거의 지금 앞에 기소됐던 사건하고. 공수처가 계속 헛다리를 많이 짚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이규현 검사 사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서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윤중천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그때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와 향응을 했다라는 윤중천으로 알려진 사람, 윤중천 씨가 했다고 알려졌으니까 그 전에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김 전 차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윤중천 씨를 만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그 보고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라면 수사를 다시 한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현재 논리,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도 근거가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그거 측면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더 크게 보자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되짚어 본다고 했는데 그 되짚어 보는 작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학의 그래도 성폭행 관련된 사람을 출국함을 막았다고 보는데 만약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이제 성범죄로 성폭행이라고까지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거기서는 뭐 좀 이게 조작됐다면 폭행으로서 조작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면담 보고서를 이규현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완전 다른 어떤 사건이 돼버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좀 그런 게 뭐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아니 근데 검사들은 왜 그 전직 검사의 성추문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는가를 수사를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될 분들은 사실 이 부분도 이규현 검사 사건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때는 법무부에서 야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출국을 시도를 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수사를 다시 받을 줄 알고 그거를 수사를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 그거 수사하라는데 딴 걸 수사해 엉뚱한 걸 수사한 거예요. 일단은 반대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렇죠.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사건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지금 가담에 공수처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또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이 이규현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선정했어요. 공수처는 뭐 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 국민들의 염원 이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바람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범죄가 될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본인들이 1호 사건을 잡았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검사 1호 사건을 잡았던 사건도 어쩌면 지금 검찰에 유리한 그러니까 그런 검찰에서 잘못한 걸 잡으라 하니까 검찰이 유리한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좀 이상한데 현재 검사들한테 반대되는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청취자들 주류 검사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이규현을 잡아넣으면 지금 검사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네. 좀 그런 식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게 지금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견제라는 측면 그리고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나눠서 이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재판을 넘길 수 있다. 왜? 그동안에 이제 검사, 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재판도 잘 안 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떼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비춰서 본다라면 기왕이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1호 사건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해야죠 원래. 지금 근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탑싸움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수사를 다 해놓고 검사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기소를 할 건지 추가 수사를 할 건지 검사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삿바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호 사건인데 만약에 제가 요새 제가 많이 받아보는 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보안 수사. 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대리한 사건들이 이제 그거 이제 처분기각 통지 중에 네.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이제 보안 수사인데 검찰에서 다 돌립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요, 경찰에서 수사하면 영장을 받을 때 아니면 그 기소를 할 때 검찰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그렇죠. 검사가 이거 좀 더 해봐, 저것 좀 더 해봐. 그거를 예전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이 아니고 아예 통보를 해줘요. 변호사한테. 예. 고소 대리인한테. 네. 그러면 이제 고소인 놀라요. 이게 뭡니까? 수사를 또 해라고요? 그럼 또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돼요.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만약 검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조현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네. 공수처에게. 하겠죠. 저는 그러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얘기합니다. 망신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왜 정무 감각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럼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하고 이 기능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나눴어야 되는데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시작될 수 있는 법령은 없어요. 다만 지금 뭐 공수처도 사실 수사 대상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새롭게 생기고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기관이 불편하고 그래서 뭐 검찰의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힘을 줬으니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8569님께서 여권과 문 대통령님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윤석열도 믿고 임명했지만 그랬고요. 공수처장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합니다. 그 밥에 그나물입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의문, 이런 걱정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 공수처가 태어난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의 바람에 이렇게 맞춰서 가겠죠.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보 계속 지키면서 잘 가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우려인지 잘 압니다. 자,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외국 사는 절 오빠